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를 포함한 영서 지역의 폭염특보가 9일째 계속된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영월이 37.7도, 횡성은 37.1도, 원주가 36.8도, 평창 36.5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원주에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 오늘 밤에도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 축산 분야에 20억 원을 긴급히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스마트 그늘막과 보냉장구 구입 등을 위해 예비비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강원권 온열 질환자와 관련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강원권 시군의회 의장들이 일본 출장길에 올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수백 밀리미터의 물폭탄이 지나간 자리에 연일 40도에 가까운 이른바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27일 출국해 오는 31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정으로 도쿄도 의회와 일자리, 방재센터 외 대부분은 주요 관광지 견학입니다. 협의회는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18개 시군 의장들의 뜻을 모아 추진했다며 출장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속초와 태백시 의장을 제외한 16개 시군 의장과 수행 공무원 등 40명이 떠난 이번 출장길에는 4,19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속초시 의회 의장은 지역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현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전에 속초시에서 출장을 다녀오시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거랑도 좀 기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강원 대부분 지역의 폭염 경보가 폭염 국가위기 경보 중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된 재난 속에서 이들의 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재난 상황에서 이번 의장협의회의 해외 출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시군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시군 의장들의 친목도모 자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장단들의 친목 도모가 목적일 수밖에 없는 국외 연수를 떠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좀 적절치 않은. 외유를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장들이 꼭 외국을 나갔어야 했냐는 일부 지방의원의 지적도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 의장협의회는 강원은 다른 지역보다 폭우 피해가 적었고 연초부터 계획된 일정이라 시군별 심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강원권 온열질환 추정 환자는 113명으로 작년보다 2배가량 급증했고 앞서 기록적 폭염을 보였던 2018년보다도 많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월군이 만든 달빛 동물원이 6년 넘도록 준공 허가도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태양광 발전소와의 갈등 때문인데 영월군은 연말까지는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준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에 문을 연 영월 남면의 달빛동물원 캠핑장입니다. 어린이들이 동물 체험을 할 수 있게 토끼와 당나귀 등 비교적 작은 동물의 체험동과 동물사 등을 갖춘 곳으로 부대시설로 캠핑장이 있어 봄, 가을로 가족 단위 캠핑객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5년 단위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차례 운영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곳은 아직도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동물원 부지에 관리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건데 이 때문에 동물원을 개장하면서 지은 건축물은 가준공,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쓴 게 벌써 6년이 넘은 겁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법령에서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영월군은 허가권자가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시행령 조항을 들어 지금까지 연장해 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옆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와의 토지 문제였습니다. 화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빨간 선 구역이 동물원과 발전소의 경계이자 문제가 된 땅인데 영월군이 동물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계 펜스와 조경석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땅을 침범한 겁니다. 필지 모양에 따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야 했던 경계를 일직선으로 만들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발전소에서 공사 당시부터 강하게 항의했지만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동물원이 2019년 5월에 개장하고 그해 11월에 영월군은 침범한 땅을 원래의 필지에서 분할했습니다. 해당하는 땅을 매입하거나 다른 땅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진척이 없는 상태로 6년이 흘러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영월군은 최근 들어서 발전소와 협의에 진전이 생겼다며 올해 안으로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리계획 승인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며 유지하긴 했지만 공사 과정 문제를 6년 넘게 안고 오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어제 동해시의 동서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에 새 정부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동해시 부평동의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남성이 작업 도중 추락했습니다. 8m 아래로 떨어진 작업자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자분이 심정지 상태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처치해가지고 병원 이송을 했거든요. 원청인 동서발전의 사고 당시 현장 상황 등을 물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려우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관할인 강릉고용노동지청은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사업장 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도 내에서도 작업 현장 추락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영월의 시멘트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3월 양양 동해선 공사 현장과 1월 고성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의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되고 다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관행을 바꿔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엄중한 배상 책임과 법적 처벌이 뒤따르고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의 강력한 관리와 지원이.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을 살인에 가까운 것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산재 사고 전담 경찰팀 조직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40%가량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강원도가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가 이착륙하는 양구 208 항공대대 인근 안대리 마을. 주변에는 대부분 1층짜리 낮은 건물뿐입니다. 비행 안전구역이다 보니 층고 제한이 엄격해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는 높이 4m가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자체가 국방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니까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건축주 마음대로 설계해서 집을 못 짓는 거죠. 양구는 축구장 3천여 개 면적인 약 22제곱킬로미터가 비행 안전구역으로 건축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굉음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창틀 흘리지 테레비 흔들리지 옆에서 말을 못해. 양구군은 또 생태관광 자원이 많은 두타연 일대 민통선 북상을 강원도에 요청했습니다. 안보 또 지역으로서의 역할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양구를 좀 찾아주시는데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최근 양구의 비행 안전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양구를 비롯해 철원, 고성 지역을 군사보호구역 개선 대상지로 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추진하는 두 번째 주력 과제입니다. 양구와 고성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이제 목표대로 해소가 되면 1차보다 더 많은 축구장 약 2,200개 정도의 면적이 이제 규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언급한 만큼 이번에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찾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접수하고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운영됩니다. 원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공무원이 각 가정이나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공무원 방문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시군 상황에 따라 운영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폭우 피해 이재민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이의통장이나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신청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켜온 비영리 단체가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시민들을 처벌하려는 원주시의 규탄에 합류했습니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성명을 통해 공공이 스스로 제 역할을 완전하게 포기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공공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행동을 범죄로 몰아 처벌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며 원광수 원주시장에게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익적인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무려 24명이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자 초유의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원주 청년연구소와 원주 민속풍물시장 상인회는 일부 시민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앞세워 원주시정을 방해했다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를 찾아온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0.9% 65만 6천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올해 상반기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강릉이 지난해보다 75만 명이 늘어난 1,68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위였던 원주는 지난해보다 13만여 명 감소한 1,653만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춘천은 1,467만여 명, 속초는 1,169만여 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 수출 실적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분석 결과 강원 의료기기 수출액은 2020년에 5억 1,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억 4,720만 달러로 늘며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생산액도 6,423억 원에서 1조 657억 원을 증가하며 연평균 13.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평창군 평창읍 주민들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해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평창읍 원영회는 심재국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복합 숙박시설 건립과 아동 청소년 전용 학습시설 조성 등의 빠른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노람들 종합개발, 후평지구 급경사지 정비,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조성, 남북권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 10개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